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 1월 두 번째 라이브를 시작할 텐데요.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섭하더님. 네, 저희 이번 주는 사고 쉽게 만드는 사진의 비밀이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실 때 사진 촬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오신 분들 출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출석 체크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출석 체크만 하셔도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지금 나가는 링크로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전자연님 안녕하세요. 슈니사랑님 안녕하세요. 저희 라이브 시작 전에 항상 안내드리는 것 말씀드리고 갈게요.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해주신 분들은 뉴스레터로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웬푸님, 네, 푸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지난주 과제가 있었죠. 나는 귤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대표 이미지 한 장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귤이 없다면 다른 과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고요. 과제 제출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두 가지 사진을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자, 망고를 판매하시는 판매자이신가 봐요. 이렇게 망고 사진 한 장 주셨고요.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과제 제출자로 광고성 머니 지급 드릴 텐데요. 아이디가 ONU 땡땡땡님, 네,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어떠세요? 저는 썸네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기에 요 사진도 괜찮고요. 요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똑똑하세요. 두 가지 사진 다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시는 한 장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요 정도 되는 크기예요. 또는 뭐 요런 색상을 띠고 있어요라는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등장시켜서 과일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대표님들께서 그냥 하얀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접시에 올려놓아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손을 활용해서 과일을 들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냥 하얀 배경이나 접시에 올려져 있는 과일 사진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과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ONU 땡땡님 광고성 임원이 지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노트북이 새 걸로 바뀌어서 지금 방향키가 조금 낯설어서. 네, 저희 오늘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레오네님 사진 좋아요, 눈에 잘 들어와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1030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엔 얼마였죠? 9,860원이었는데요. 1030원 또 올랐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원 고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육아휴직 급여. 요거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육아휴직 조금 쓸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했더니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은 뭐 250만 원, 그리고 그 이후 3개월은 또 얼마, 이렇게 또 이제 늘어났다고 해요. 저도 육아휴직을 2번 썼는데요. 저는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것들이 좀 상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기사나 뭐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들에서 이제 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조금 더 이제 좋은 혜택으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은 뭐 출산하게 되면 셋째 출산했을 경우에는 뭐 차량을 지급한다라는 이런 혜택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고 이 정말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에서 출산 장려 혜택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아시죠?
이 비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종소세가 50% 감면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세액 감면 제도예요. 과거에는요. 그냥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창업을 하면 5년간 50% 세액 감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청년이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다라고 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조금 변경된 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일 경우에는 25%로 감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50% 세액 공제를 해주다가 세액 감면을 해주다가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25%로 이 감면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이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좀 창업을 앞둔다라고 하시면 요거 규정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세무사분과 상담하셔서 좀 유리한 쪽으로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라이브에 함께 하시면요. 팔리는 상품의 사진이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내 상품의 촬영 기획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레퍼런스를 찾고 촬영 작가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셀프 촬영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꿀팁을 안내드려요 라고 제 준비를 해봤고요. 목차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팔리는 사진 기획하기. 팔리는 사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텍스트부터 기획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카테고리별 촬영 팁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촬영 준비와 실행이라고 해서 스튜디오와 모델 섭외하는 법, 그리고 홈 스튜디오 셀프 촬영 방법, 그리고 GIF 촬영과 등록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라이브 시청하시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 사진 촬영 다 직접 하신다. 나 집에서 찍어요. 또는 내가 셀프로 촬영해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저희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실제로 촬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제가 궁금해서 저는 이커머스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직접 다 촬영했어요.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아이폰과 또 삼각대라고 하죠. 삼각대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해서 집에서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스튜디오도 빌리고 촬영 작가님께 의뢰도 하고 했어요. 어썸마미님, 저요 거의 제가 해요. 테스트용은 특히. 맞죠. 맞아요. 처음부터 박승란님 1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스튜디오에 맡기거나 이렇게 조금 마케팅 비용으로 태우실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촬영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제품은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직접 촬영하셔도 괜찮죠. 유유님께서 간단한 쇼폼은 1번. 맞아요. 우리가 모든 제품과 모든 촬영분을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팔리는 사진 기획하기라고 이제 제가 준비한 챕터 첫 번째. 팔리는 사진이란 뭘까요, 대표님들? 팔리는 사진은 사고 싶게 만드는 사진이겠죠? 사고 싶게 만드는 사진은 예쁜 사진일까요? 안 예쁜 사진보다는 예쁜 사진이 좋겠지만 예쁜 사진이라고 무조건 팔리는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예시를 이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때요? 사진 첫 번째, 두 번째. 예쁜가요? 예쁘죠? 잘 찍었어요. 빛도 좋고 구도도 좋고 약간 인스타 또는 SNS에서 볼 수 있는 감성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 정말 예쁘잖아요? 예쁜데 이 사진이 팔리는 사진이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요 왼쪽 사진, 이 좌측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어떤 제품을 촬영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세 페이지 중간에 들어가는 하나의 연출샷이나 컨셉 사진이라고 한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썸네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제품을 내가 판매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죠. 빛인가? 아니면 여기 가운데 있는 디퓨저인가? 아니면 수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유유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중간에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컨셉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럴싸하지만 이게 대표 이미지라고 하면 물음표가 너무 많이 남아요. 이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쁜 사진이라고 해서 다 팔리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봐도 예쁜 사진 말고요. 고객에게 필요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제품인지 명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핵심 소구가 드러나도록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소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장점을 3가지 정도 나열을 할 건데요. 이 3가지에 대한 사진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 파악, 고객이 보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우리가 촬영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사진처럼 예쁘긴 하지만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고 모르는 사진은 사실 좋은 사진이 아니다.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품의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품의 핵심 소구가 조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과제 제출해주신 분의 사진, 망고가 정말 크고 싱싱하고 과즙이 흘러라고 하는 건 단면을 딱 잘라서 이렇게 썸네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쁜 사진 말고 친절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사진으로서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촬영 기획안 작성하기.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려면요. 촬영 기획 이전에 텍스트, 상세 페이지 기획이 먼저입니다. 즉, 상세 페이지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간혹 사진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저희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다거나 위탁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찍어져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좀 사진을 보고 좀 기획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텍스트 기획이 먼저 되고 그 텍스트 기획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는 어떤 사진이 들어가야 해요 라고 해서 내가 기획안을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냐, 기획안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인트로, 본론, 클로징 이렇게 제가 나눠봤고요. 처음 부분, 인트로 부분에는 이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핵심 메시지에는 또 메인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상세 페이지고 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 사라고 설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설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메인 사진을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인트로 부분에 강렬하게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 사진 밑에 또는 사진 위에 그 제품을 나타내는 핵심 메시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론 부분에는 핵심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소구 포인트 3가지. 저는 제가 3가지라고 적긴 했지만 2가지일 수도 있고요.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거는 오히려 조금 분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제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한 3-4가지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소구 포인트 3가지를 정하셔서 그 소구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사용해본 고객의 후기, 후기 강조 이미지, 그리고 사용 방법, 기계다, 가전이다라고 하시면 설치 방법, 먹는 또 식품이다라고 하면 먹는 방법 등의 이미지를 잘 배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본론의 이 3가지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 별도로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2번째 먼저 사용해본 고객의 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군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고객의 경험이 이 구매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테고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의류라던가 또는 화장품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입었을 때 좀 어떨까? 내가 썼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실제 후기들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좀 보여주는 사진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게 이 후기가 그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고객의 후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고도 그냥 다른 분들이 사용해본 후기를 보고도 살 수 있게끔 그런 사진을 조금 신경 쓸 것 같다. 그리고 사용 방법, 설치 방법이라던가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왜 나와줘야 될까요? 내가 이 제품을 실제로 구매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마지막 부분에 클로징은 고민하는 이유를 제거해주는 단계예요. 제가 사진 말고 지금 상세 페이지 기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이유를 제거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보다 보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 또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물론 텍스트나 카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던 거 이거지? 아니야, 우리 튼튼해 라고 해서 튼튼하다는 사진 딱 하나 보여주고 그렇게 그래서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구매 유도, 콜투 액션이라고 하죠. 지금 사면 뭐 할게요. 뭐 지금 뭐뭐 해주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등의 이런 구매 유도 멘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내가 상세 페이지에 배치를 하지? 또 어떤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저만의 팁인데요. 나의 구매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여기 이 사진처럼 의류 매장에 갔어요. 제가 옷을 사러 갔어. 그럼 제가 옷을 사러 가서 뭘 하죠? 일단 한번 쭉 보죠. 보면서 옷을 들어서 전체적인 핏을 한번 봅니다. 그쵸? 그럼 전체적인 핏을 본다. 그리고 나한테 대보기도 한다. 그리고 어때요? 또 옷을 만져보겠죠? 이 소재는 어떤 소재지? 등등 이렇게 만져보겠죠. 그래서 시각적 자극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만져보고 입어보고 또 그 옷을 입은 나를 상상하고 이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우리가 사진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핏, 모델 핏 또는 그냥 전체 샷 하나 준비하고요. 만져보잖아요. 이 옷은 소재가 어떤지 만져보는 거야.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이 옷 어떤 소재로 되어 있지? 그럼 그 소재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뭐 확대샷이라던가 이런 옷의 이런 소재, 느낌, 촉감 부분을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을 한다. 그리고 입어보고는 어떻게 우리가 입어볼 수는 없으니 모델의 핏이 어떤지, 몇 킬로, 50kg대 여성분이 입었을 때는 어떻고요, 40kg대 여성분이 입었을 때는 어떻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또 배치해주면 좋겠죠. 다음, 좌측 사진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우리 구매하러 가서 뭐 보세요? 일단 외관을 보겠죠. 케이스나 뭐 튜브 형태인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보겠죠.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열어서 테스트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찍어서 발라보겠죠.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찍어서 발라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그 점들이 궁금해서 해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해줘야 돼요. 뭘로? 사진으로. 그래서 제형이라던가 막 발랐을 때 그 발림성이라던가 또 10분이 지났을 때, 1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을 좀 긁어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신다? 그럼 내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봤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촬영 기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측은 식품입니다. 식품. 우리 가서 뭐 하죠? 식품 들어보고 잘 익었나? 이런 거 보고요. 뭐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요. 두드려보는 과일도 있죠. 뭐 수박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무르진 않았나? 이런 탄력감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일을 판매한다, 뭐 수산물을 판매한다, 농산물을 판매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궁금한 그 점을 상세 페이지로 사진으로 잘 촬영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것들은 단면을 자른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이거 싱싱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패션 좌파. 뭐가 궁금하죠? 일단 착샷.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디테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좌측 보시면요, 이 제품이 가로 세로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텍스트로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체형의 여성이 이 가방을 맸을 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사진 하나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이 가방이 어떤 사람들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컨셉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모델도 좀 설정을 잘 하시면 되겠죠. 우측은 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예쁜 언니가 가방을 이런 메고 있는, 그러니까 요런 너가 내 제품을 사서 이렇게 매면 이런 느낌이 날 거야 라는 거를 이 모델로 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샷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재가 니트라고 하면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니트마다 짜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저는 가방이나 뭐 다른 소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클로즈업 사진을 잘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제품도 디테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는 지퍼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 건 여기 각인이 되어 있다. 또는 이게 은색이 아니라 금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요. 언뜻 봤을 때는 같은 상품이에요. 그죠? 같은 상품이지만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설령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은 뭔가 다르구나. 다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탁 상품이다 또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다 또는 뭐 중국에서 가지고 온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개발하거나 내가 새로 디자인한 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제품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가 있겠죠. 근데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시면 이 제품은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세 페이지 경쟁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퍼 부분이라던가 또 손잡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식품 쪽으로 가볼게요. 식품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식품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식품은 무조건 신선한 게 최고예요. 그죠?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제품 온라인에서 구매하는데 1박 2일 택배로 오는데 과연 싱싱할까? 신선하게 잘 올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판매자가 괜찮은 사람일까? 믿어도 되는 곳일까? 이걸 제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고민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잘 나타내주면 돼요. 제가 이 좌측, 우측 사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뭘 말씀드리고자 했냐면 신선식품 파시는 분들은 싱싱, 신선. 맞아요. 해낸다님 맞아요. 싱싱하고 신선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만약에 내가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이 아니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좌측에 이제 뭐 잘 익혀서 세팅된 새우보다는 저는 우측의 사진이 조금 더 신선하고 막 잡아 올려서 배송되는 거야 라는 걸 좀 나타내 줄 수 있어서 우측 사진을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좌측이 사진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예쁘게 세팅된 이런 사진도 좋지만 신선식품이다라고 한다면 우측 사진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이렇게 이미 이제 가공된 이 조리된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태로 오는지 어떤 제품인지를 조금 알고 싶기 때문에 해서 신선식품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원물 자체를 촬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귤입니다. 그죠? 귤. 좌측 사진도 좋고요. 우측 사진도 좋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면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안에 잘랐을 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게 뭘 또 자극하나요? 이게 뭐 시각적인 자극도 있잖아요. 과일 단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도 썸네일을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조금 더 궁금하고 클릭해보고 싶으세요? 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세요? 좌측이 1번, 우측이 2번이라고 한다면 일단 1번도 너무 깔끔하고 예쁜 메론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2번의 메론에 조금 더 끌릴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 않나요? 그 달달함이 막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식품 촬영하시는 분들은 막 일부러 이 위에 그러니까 약간 설탕 코팅을 입힌다거나 조금 이렇게 뭔가 맨들맨들해 보이는 그런 또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과일을 넣는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커팅된 이 단면 사진은 꼭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객의 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 좋은 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자신 있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봤는데 정말 상세 페이지에서 본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구매를 하려고 하는 다른 고객님께서 진짜 괜찮은 상품이구나,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까지 또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생강을 파는 판매자가 아니고, 또 이게 뭐죠? 이게 크랜베리라고 해야 되나? 크랜베리, 이게 어떤 과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크랜베리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아니야. 하지만 생강청 또는 생강즙, 그리고 또는 뭐 석류 주스, 크랜베리 주스라는 거를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제품, 주스 제품만 딱 노출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원물까지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세팅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생생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만약에 푸른 주스를 판매한다라고 하시면 과일 푸른이랑 같이 세팅을 하시고요. 또 샤인머스켓 주스를 판매한다라고 하시면 샤인머스켓을 같이 세팅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생활 가전 카테고리. 일단 가전 같은 경우에는요, 좀 깔끔한 누끼샷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요거는 소비자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 가전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요, 여러 배경에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누끼샷만 하나 잘 나오면 저희가 포토샵이나 아니면 다른 배경에 우리가 이렇게 포토샵, 그러니까 그 상품을 살짝 올려서 마치 그곳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끼샷을 신경 써서 촬영하는 편이에요. 누끼샷이라고 말하면 이 하얀 배경에 아무것도 없이 이 상품만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 가습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가습기를 가지고 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습기의 누끼샷을 살짝 떠서, 누끼를 따서 제 여기 이 스튜디오에 살짝 얹혀 놓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다양한 연출샷을 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 우리가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게 실제로 내 집에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나? 어느 크기를 차지하나? 그리고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판매자가 상세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사용 방법도 중요한데 이렇게 사용 방법을 잘 안내하시는 것보다요, 사진으로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뭐 물을 교체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합니다. 또는 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데요. 공기청정 기능은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찍어서 주시면 좋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판매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캐리어 벨트였어요. 캐리어 벨트 아시죠? 캐리어 벨트였는데 이제 캐리어가 열리지 않게끔 벨트를 하나 하는 건데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락 장치가 가능한 캐리어 벨트여서 근데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상세 페이지도 당연히 적어 놨어요. 근데 이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제가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저희 직원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같이 배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플렛으로 만든 그 파일은 또 상세 페이지에 추가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CS도 확 줄고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구매수가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이 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거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네? 근데 이거 내가 샀는데 설정 잘 못하면 어떡하지? 또 그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귀찮을 것 같아 라고 고민하는 순간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이미 사진으로 다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매 전환도 올라가고 이런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매 전환을 이끄는 상세 페이지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객에게 고민할 거리를 주면 안 돼요. 고민하는 시간을 주면 그 상세 페이지는 100% 완벽한 상세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진으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촬영 준비와 실행. 자,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스튜디오 선정할 때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튜디오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스튜디오를 빌리고요.
그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촬영 작가님께 내 제품을 의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을 섭외해서 그 작가님께 어떻게 해요? 제 제품은 예를 들면 가습기인데요. 컷수가 한 20에서 30컷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던가 아니면 이제 먼저 스튜디오에서 견적서가 있겠죠. 컷수가 뭐 10컷에서 20컷 정도 나오고요. 시간은 2시간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튜디오와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시는 촬영 작가님까지 섭외하는 거.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조금 가성비 있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스튜디오만 대여하는 거예요. 스튜디오만 대여하고 만약에 집에 내가 조금 이렇게 좋은 DSLR 카메라가 있다 또는 내 친구가 사진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친구 찬스를 쓰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촬영할 예쁜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스튜디오만 대여할 수 있어요. 이 보통 스튜디오만 대여하는 경우는요. 시간당 비용을 계산합니다. 1시간에 얼마 또는 2~3시간에 얼마 이렇게 견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 촬영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3시간당 얼마인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바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대신에 좀 기획을 촘촘하게 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제품만 촬영 작가님께 발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스튜디오를 대여한 게 아니죠. 이 촬영 작가님만 섭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푸른 주스를 판매를 한 사람인데 이 푸른 주스를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촬영 작가님께 이 푸른 주스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촬영 작가님께서 촬영 작가님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제품을 보고 이 컨셉에 맞는 스튜디오가 어디 있을 것인가 또는 작가님과 가까운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작가님들이 어떤 스튜디오를 섭외하는가까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가님께 제품을 발송하고 그럼 받으시면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사진이 20장 또는 30장 나왔습니다라고 사진 파일을 전달받는 방식이겠죠. 촬영 작가님은 어디서 섭외하나요? 우리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일 거예요. 크몽이나 숨고 등 이렇게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크몽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작가님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는 거. 맨피쉬님, 저도 주로 3번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품만 보내면 돼서요. 맞아요. 그쵸? 제가 1번, 2번, 3번 다 해봤거든요. 근데 1번이 가장 시간도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싸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진에 좀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내가 촬영하고 싶은 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지만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냥 이도 저도 아닌데 내가 가서 핸드폰으로 찍는다라고 하면 어설픈 작업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맞아요. 친해지니까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계속 이용했던 작가님은 또 저의 스타일을 아니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스튜디오 고려 시 확인 사항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스튜디오가 내 상품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촬영 레퍼런스가 많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건 뭐냐면 내가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식품 촬영을 많이 했던 스튜디오 그리고 식품 촬영을 많이 진행했던 작가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표님은 약간 컬리 느낌으로 찍어주시고 어떤 대표님은 약간 인스타 느낌으로 찍어주시고 이게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라는 거. 그리고 상품 운반과 이동이 쉬운 곳, 접근성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이커머스를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바쁘고 근데 제가 이 촬영을 하겠다고 저는 집이 이 남쪽에 있는데 그냥 소개를 받아서 저기 북부에 있는 서울 북부에 있는 스튜디오를 갔어요. 근데 그날 하루를 풀로 다 쓴 거예요. 이동 시간도 너무 길었고요. 또 갔다 오니까 너무 힘이 빠져서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광 스튜디오인지 인공조명인지 또 만약에 인공조명이라고 한다면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까지 조금 미리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가서 하고 조명 만지는 법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요. 나는 2시간 예약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미리 숙지를 하시고요. 사전에 그 스튜디오 이제
대여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촬영 디렉터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 이건 뭐냐면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또 푸드 디렉터 분들이 딱 존재를 해요. 근데 조금 비용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식품, 푸드 스타일링 인력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그리고 촬영 후에 보정이나 편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체크할 것.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요. 스튜디오랑 촬영 작가님을 같이 섭외를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촬영이 끝나면 원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원본에서 몇 컷 셀렉을 하면 조금 보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나는 포토샵을 다 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딸랑 원본만 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보정하거나 하는 작업 비용을 추가로도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세밀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획안 전달.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흐름에 따른 사진 배치 계획을 미리 짜셔야 되고요. 타겟 고객과 또 제품 특성을 반영한 구성 설계도, 그리고 필요한 사진 리스트 등을 작성하셔서 작가님께 전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이 세 번째 방식, 제품만 전달하는 경우 제일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획안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소위 산으로 간다 얘기하죠.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해야 돼서 3번을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획안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어. 근데 어쨌든 그 작가님은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완벽한 기획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잘 찍어서 파일을 받았는데 내가 원했던 컨셉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해. 막 그런 경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찍은 것보다는 당연히 퀄리티는 좋아. 하지만 내가 원했던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2% 부족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촘촘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몽에서요. 이제 저도 촬영 작가님을 섭외하고 제품을 보내주는 경우였어요. 제가 실제로 크몽에서 이 촬영 작가님과 소통을 했던 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올리브오일 3가지 품종입니다. 하나는 꽃, 하나는 올리브나 치즈, 하나는 과일. 이렇게 썸네일 겸 쓰일 눕기샷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의 기획이 이게 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찮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획이었죠. 그래서 이분의 그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썸네일 플러스 다른 사진까지 해서 한 20장 정도 또는 그 이상 찍어주시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이게 기획안도 아니죠. 요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름 신경 쓰겠다고 요런 느낌이 나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레퍼런스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물론 너무 신경 써서 찍어주셨기 때문에 사진 퀄리티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아보는 순간 제가 쓸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작가님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허술하게 제 기획안을 드렸던 제 탓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촬영 작가님이시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획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이 기획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다른 지인분의 기획안이었어요. 어때요? 이게 이제 A4 용지를 3등분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기획을 촘촘하게 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 중간중간 그림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이 배치하는 부분에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아마 사진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확대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기획을 해야 그나마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요거 잠깐 보이시나요? 사람이 이렇게 후 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주셔야 작가님과 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 찾기. 텍스트로 기획을 아무리 촘촘하게 줘도요.
원하는 이미지에 조금 더 원하는 컨셉에 가까워지려면 이 레퍼런스를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사이트에 뭐 픽사베이, 셔터스톡, 클립아트 코리아라는 뭐 유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겠죠. 거기서 그 사진도 컨셉을 많이 찾고요. 그리고 비헨스 또는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촬영하고 싶은데 다른 작가님들 또는 다른 판매자분들 어떻게 찍었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에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작가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내가 망고를 판다고 해서 망고의 그런 제품만 찾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망고를 판매를 하지만 나는 약간 요 사람이 판매하는 요런 느낌이 가고 싶어. 근데 그 느낌이 만약에 올리브 오일을 판매하는 판매자 거야 또는 뭐 귤을 판매하는 판매자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나게 내 제품 촬영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망고 판다고 해서 망고의 레퍼런스만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핀터레스트를 cap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식품 사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식품 사진을 촬영한 다양한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 느낌이 괜찮아. 요런 베이지 톤에 또는 이런 구도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께 이런 구도로 찍어주세요 라고 기획안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 또는 이렇게 담겨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담겨 있는 모습을 저는 상세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까지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 모델 꼭 필요할까요? 대표님들 모델 쓰시나요?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가 중요하다면 모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모델 전신샷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내가 뭔가 뭐 패션 카테고리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착용이나 활용 사진은 모델의 신체 일부만 촬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물며 후드티를 판다고 해도 후드티를 입은 전체 샷을 촬영하는 경우는 사실 꼭 있다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드티를 입은 뒷모습 또는 후드티를 입었지만 이렇게 목 아래까지만 보여주거나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전제품 촬영을 할 때 가습기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가습기를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이 이제 가습기를 쐬면서 자는 모습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너무 촬영을 하고 싶은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랑 같이 간 친구한테 너 잠깐만 누워봐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왜? 그러니까 잠깐만 누워봐 이랬더니 누웠어요. 근데 이제 야 너무 좋다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의 그 초상권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얼굴은 안 나오게 살짝 블러 처리하고 이 가습기만 포커스 온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친구가 정말 일당백 도와주러 왔다가 모델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게 꼭 전문 모델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습기를 누르는 모습 누군가는 눌러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델을 섭외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야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 손가락을 좀 눌러봐. 가습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제가 많이 부탁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내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예쁘고 착하고 똘똘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에게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저희 아이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가요? 저희 아이를 많이 아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스 같은 거 판매할 때 들고 한번 마셔봐. 마실 때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또 촬영을 해서 썸네일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씬에는 굳이 아이 모델을 제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제품을 들고 있어라, 제품을 가지고 놀아라 이러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문 모델을 쓰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 모델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경력에 따라서 다 시간마다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그 안에서는 이제 직접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HK방님께서도 저도 친구가 사무실 방문했을 때 손도 빌리고 해서 촬영했어요. 그쵸? 이 지인이 최고라니까요. 그리고 이 셀러 활동을 하시는 지인이면 더 좋아요. 서로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전 지인분 강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델을 고용했다라고 하시면 모델에게 내 제품의 특장점과 내가 추구하는 이 브랜드의 무드를 잘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죠. 간혹 이게 제품 사진인지 이 모델의 프로필 사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면 너무 속상하죠. 내가 이 모델분 또는 이 스튜디오에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 제품의 훌륭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이제 레퍼런스가 없고 뭐 이런 기획안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 사진을 찍으면 이 모델분이 돋보이는 사진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라는 거. 좋은 친구분이시네요. 그쵸?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스튜디오 모두 섭외가 완료됐어요. 근데 나는 촬영장에 가서 제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하면 될까요?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촬영 작가님도 있으시고 스튜디오도 다 섭외가 돼서 이제 제품을 촬영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저는 촬영장에서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뭘 하고 계시겠어요? 또는 뭘 하고 계셨나요? 대표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뭘 하고 있으면 되지? 막 촬영 작가님께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가이드를 드리나요? 뭐 디렉팅을 하나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퀴즈 맞추신 분, 맞췄다고 해도 제가 이제 주관식이니까 선정드리는 한 분께 제가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촬영장에 가서 제품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제가 직접 촬영해서요. 섭외를 했던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럼 만약에 섭외를 했다. 그 스튜디오에 가서 제품 촬영을 맡겼다라고 하실 경우엔 어떻게 하실지. 해낸다님,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HK방님, 놓치고 있는 부분 체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해요. 맞아요. 다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쵸?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보고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영상 왜 찍으세요? 어디다 쓰시려고? 이 두 분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해낸다님께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간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본다.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작가님 촬영하는 동안에 남는 시간에는요. SNS나 해낸다님 맞았어요. 쇼츠용. 그죠? SNS나 쇼폼용 사진을 추가 촬영하셔야 돼요. GIF 제작을 위한 동영상을 촬영을 하신다거나. 그쵸? 저는요, 처음에 갔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스튜디오도 섭외하고 촬영 작가님을 섭외했는데 뒤에서 뻘쭘하게 이러고 서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요거 조금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참견하는 것보다는요, 그분들이 이미 전문가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제품을 하나 더 가져가서 스튜디오가 예쁘잖아요. 제가 비싼 돈 주고 빌렸잖아요. 거기서 틱톡이나 또는 쇼폼에 올릴 수 있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세로 영상을 추가로 좀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후에 내가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뭐 다른 용도로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스튜디오에 가게 되면요, 따로 저희 직원을 시켜서 GIF 만들 동영상 가로로 많이 촬영해. 너 핸드폰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진을 촬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해낸다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의도와 맞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홈스튜디오에서 셀프 촬영하기.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에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제품을 다 스튜디오에서 가서 촬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촬영할 때 핸드폰, 삼각대,
배경지, 소품, 조명 요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배경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다양한 배경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지가 그냥 단색의 배경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측 보세요. 요 신발이 있고요. 여기 우측에 꽃 있죠. 이 꽃이 실사가 아니에요. 이 배경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되게 리얼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그죠? 우리가 스튜디오에 가거나 뭐 소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 정도의 배경지만 가지고 와도 훌륭하다라는 거.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큰 조명, 지금 스튜디오에도 되게 큰 조명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그만 이 링라이트라고 얘기하죠. 삼각대 링라이트 이런 것만 있으셔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조금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는 집이야 라고 하면 자연광으로도 충분히 예쁜 사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식품 하시는 분들의 꿀팁인데요. 식품 사진 촬영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맡기시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사진에 감각이 있고 또는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스튜디오 말고 이 공유 주방을 한번 예약해 보세요. 이 공유 주방은 상대적으로 스튜디오보다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고 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공유 주방이에요. 안에서 파티도 할 수 있고요. 클래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앞치마도 예쁜 게 많고요. 그릇도 예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프라이팬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센스가 있어 라고 하면 이 공유 주방 가셔서 식품을 촬영을 하시면 가성비 있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공유 주방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GIF입니다. GIF 꼭 넣어야 될까요? GIF 꼭 넣으시나요? 그러니까 GIF가 첨부가 안 되는 플랫폼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G마켓은 우리가 GIF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F는 시각적 주목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정적인 이미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의 시선을 끌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요, 상세 페이지 도입 부분에 약간 시선 집중용으로 GIF를 탁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 집중도를 올리는 환기용으로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 GIF를 가장 잘 활용하는 플랫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와디즈라고 생각을 해요. 와디즈 상세 페이지 많이 보시죠? 와디즈 상세 페이지 보다 보면 뭐가 계속 움직여, 그죠? 눈을 뗄 수가 없어.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GIF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는 플랫폼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GIF 제작 방법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진으로 GIF 만드는 거는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지 GIF 그리고 GIF 캠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번째를 많이 쓰는데 이 GIF 캠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게 이런 창이 생깁니다. 이런 창이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럼 영상을 재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창을 올려놓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부분만 GIF로 따져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GIF를 제작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법이 알고 싶으면 그냥 검색하셔서 보셔도 충분히 익히실 수가 있어요. GIF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요. 우리가 ESM 상세 페이지에 GIF를 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상세 페이지 등록 부분에서 ESM 에디터라고 들어오신 다음에 ESM 이미지 호스팅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GIF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마켓 GIF 등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SM 이미지 호스팅 부분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상품 사진은 예쁜 사진이 아닌 팔리는 사진으로 기획하셔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기획 후 촬영 기획안을 전달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쵸? 카테고리별 필요한 사진을 미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드와 촬영 레퍼런스를 참고하세요. 제가 와디즈라고 말씀드렸죠?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기획이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잖아요. 그죠? 와디즈 PD나 또는 외주 업체를 통해서 이 기획을 좀 촘촘히 하고 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나 사진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된 사례,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참고해서 내 제품에
필요한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GIF를 활용하시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필수적으로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 부분. ESM에서 상세 페이지 등록 시 GIF 추가 방법. 자, 상품 아무거나 예시로. 자, 수정 들어가셔서 쭉쭉쭉. 상세 페이지 등록하는 란이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미지 업로드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에디터 수정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통은 이미지 업로드해서 내 이미지를 그대로 등록을 하시겠죠. 근데 에디터 작성 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에디터 작성 누르시고요. 에디터 작성하기 누르면, 자, 제가 이 크기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짜짜짜. 자,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미지 보관함 여기 누르셔서 PC 아니고 이미지 호스팅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호스팅 방법은 등록 가이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IF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채팅창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소통해주셔서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라이브는요. CS데이입니다. 1인 셀러의 효율적인 CS 관리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또 1인 셀러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직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1인 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1인 셀러의 효율적인 CS 관리, 우리 할 게 정말 많죠. 기획도 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어쨌든 뭐 외주로든 직접이로든 만들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할 게 정말 많은데 CS를 과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이 1인 셀러의 효율적인 CS 관리라는 주제로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도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링크가 하나 나가고 있죠? 라이브 만족도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많이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다음 달 라이브도 재미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팽물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고 아침에 많이 길이 얼었다고 해서 사고 소식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